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자꾸 균등 지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 못할 망정 같이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관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좀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네에 가게 장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다 굶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뭐 하겠어요? 추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감하긴 한데, 당연히 맞다. 고소득 층에게 지원을 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죠.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2차 추경이 공식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추경이 상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경안엔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 2차로 나눠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 30만 원,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자고 주장해왔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재정 여건들을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면서도 반드시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어서 관련 예산도 5천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수도권보다 소비가 더 침체된 지방의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 금액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막바지 검토 중입니다.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차별이라는 지점이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재정당국의 안을 좀 보고 또 당정협의도 해야 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서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보였습니다. 자, 우선 못 받은 사람은 없게 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은 잡힌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대 협의 직후 추경 규모가 1, 2차 합해 35조 원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추경이 14조 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20조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안엔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 2차로 나눠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로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거론되는 지역화폐의 경우 경기 침체가 심한 지방에서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지방 또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 구상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거칠 것을 감안해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국민 지원금의 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효율을 감안하면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도 결국 추경 재원은 나라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택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사업자를 도우는데 더 효율적이다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보편과 선별이 절충된 방식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 수장이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이 총재는 추경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추경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추경을 좀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금 얘기한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된 추경 편성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적 추경이 되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추경을 하면 물가 상승과 국가 살림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아마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돼 집행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에서요. 2차 추경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죠.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다 굶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뭐 하겠어요? 추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감하긴 한 게 당연히 맞다. 고소득 지원을 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죠.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동안은 보편 지급이냐, 온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느냐, 뭐 이런 부분이 여야 간의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합으로 가닥이 좀 잡히는 분위기였고 국무회의 이제 오늘 오후에 의결을 거치면 이제 1차 추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4월 편성된 1차 추경까지 이제 내용을 합쳐보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35조 원에 거의 근접한 액수더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민생회복지원금을 저희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이제 보편적 지원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소득을 증빙한다거나 매출이 감소됐다거나 그리고 또 국민적인 갈등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력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빨리 지급한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이 응급처치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병행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을 빗나간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본인과 관련된 법안을 속도 조절했다는 거. 두 번째가 중국 시진핑보다는 일본의 총리하고 더 먼저 통화를 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않았던 국민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야당도 좀 협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별적 지급으로 아예 돌아선 게 아니라 보편적 지급을 하면서 추가로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을 포함시킨다, 섞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되겠죠. 네.
추경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지난 13조 8천억 정도가 아직까지 그게 다 쓰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 항목 중에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 화폐 발행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방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 그 이 규모나 방법이 말은 이제 보편 선별을 섞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보편으로 보는 거죠. 네. 보편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 물가 상승은 한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약간 0.1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문제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 채무가 이번 이게 추경안이 통과되게 되면 1,3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약 한 590조 정도 됐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3배가량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채무 계획을 일단 재정당국이 세워놓고 네. 그 계획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재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그 취약계층에 좀 많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돼서도 부채 탕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모두 재원이 또 이제 수입이 덜 들어오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매입해가지고 탕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런데 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전 국민을 상대해서 10만 원, 15만 원을 주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